마블 코믹스 2편부터는 마블의 아버지 스탠 리가 마블 코믹스의 주요 캐릭터들을 어떻게 창조해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판타스틱 4, 인크레더블 헐크,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마블 코믹스 2편 시작하겠습니다. 아틀라스 코믹스는 마블 코믹스로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스탠리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마블 코믹스의 편집자이자 작가, 아트 디렉터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에 지치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마틴 굿맨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 창작에 대한 성취감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스탠은 20년 동안 몸담았던 만화계를 떠나고 싶었고 심지어 아내 조앤에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 진짜 쓰레기를 쓰고 있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마틴 굿맨은 DC 코믹스 사람들과 골프를 치면서 새로운 슈퍼히어로 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DC 코믹스는 과거 골든에이지 시기에 인기를 얻었던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를 대신하기 위해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틴 굿맨은 회사로 돌아와 스탠을 부른 뒤 당장 슈퍼히어로 팀을 만들라며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스탠은 만화에서 마음이 많이 떠난 상태였고 마틴 굿맨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흥미를 잃어버린 만화 일을 계속해야 할지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딴 길을 걸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탠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보기라도 해봐. 잘 안되더라도 잘리기밖에 더 하겠어? 아내의 이 말을 들은 스탠은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스탠과 함께 작업하게 된 만화 작가는 과거 이중계약 사건으로 해고를 당했던 제커비였습니다. 한편 제커비는 해고 당시 스탠리가 마틴 굿맨에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들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탠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제커비는 잠자코 마블 코믹스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마틴 굿맨도 제커비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스탠이 하는 만화 출판 쪽 사업이 돈이 안 되다 보니 거의 무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블 최고의 명콤비 스탠리와 제커비의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탠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 비현실적인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지도록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슈퍼히어로 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팀의 리더인 리드 리처드를 만들게 됩니다. 전형적인 슈퍼히어로라면 짱짱한 근육을 가진 몸짱에 잘생긴 외모를 가져야 했지만 리드 리처드는 체형이 조금 마른 스타일이었고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천재 과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드 리처드에게 고무처럼 늘어나는 유연성 초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든 캐릭터는 여자 주인공 수전 스톰.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남자 주인공의 도움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설정을 버리고 남주와 사랑하는 사이인 동시에 슈퍼히어로 팀의 일원으로 등장합니다. 수전 스톰에게는 투명해지는 능력과 포스 실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스탠은 슈퍼히어로 팀 안에 가족이라는 설정을 넣어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더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늘 사이드킥으로만 등장했던 10태 캐릭터에게 힘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수전 스톰의 동생 조니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인물로 설정됩니다. 조니에게는 과거 휴먼 토치와 같이 화염과 열을 컨트롤하며 날아다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탠은 뛰어난 두뇌와 대립할 수 있는 강인한 육체의 캐릭터를 추가시켰습니다. 근육질 바위 괴물의 모습으로 변한 부드러운 영혼의 소유자 더 싱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스탠은 이들이 실제로 살아있고 숨쉬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으며 독자들이 슈퍼히어로를 인간으로 이해해준다면 분명 만화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설정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초능력을 부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핵무기를 중심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과 소련, 그 냉전 시대를 떠올렸습니다. 핵폭탄이 터지고 방사능에 노출되고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방사능이 가져올 수 있는 알 수 없는 문제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은 스토리에 있어서 아주 좋은 재료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대적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게 된 일반인 4사람은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고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초능력을 얻으며 후천적인 슈퍼히어로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1961년 11월 초록색 괴물에 맞서 4명의 슈퍼히어로가 싸우고 있는 표지에 판타스틱 4 1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스탠은 그저 하고 싶은 만화를 썼기 때문에 이제 잘리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팬레터가 날아오기 시작했고 이후 엄청난 판매를 기록한 것이 확인됩니다. 판타스틱4의 인기를 통해 스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스탠은 이후 팬레터에 대한 보답으로 마블 코믹스 제작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칼럼으로 써서 만화책에 넣었습니다. 그런 스탠의 소통은 독자들과의 유대감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타스틱 4가 성공하자 돈 냄새를 맡은 마틴 굿맨은 스탠을 불러 또 다른 슈퍼히어로 팀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스탠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괴물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탠은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획기적인 슈퍼히어로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 기획 중이던 슈퍼히어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슈퍼맨이나 더 신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슈퍼히어로가 괴물이라면 어떨까? 스탠은 슈퍼히어로도 늘 현명하고 고귀하고 올바른 존재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탠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고전문학.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영감을 받은 스탠은 영웅적인 활약을 하면서도 항상 오해받는 괴물, 내면의 슬픔을 가진 괴력의 슈퍼히어로를 생각해냈습니다. 이번에도 스토리상의 현실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해 냉전이라는 소재를 사용했고, 천재과학자 브루스 배너가 감마폭탄 실험을 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괴물이 된다는 설정을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헐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헐크는 더싱처럼 계속 괴물 상태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 괴물로 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만화작가 제커비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근육덩어리 괴물이 한편으로는 존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그렇게 1962년 5월 판타스틱 4가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인크레더블 헐크 1호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한 헐크는 우리에게 익숙한 녹색이 아니라 회색이었습니다. 이는 스탠이 특정 인종을 암시하는 색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색조와 음영에 문제가 되었던 탓에 이후 녹색의 헐크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스탠과 제커비는 판타스틱 4의 성공에 비춰 마음이 여린 괴물 히어로 헐크도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폭망. 스탠은 헐크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계속해서 설정을 바꿔갔습니다. 밤이 되면 괴물로 변하던 것을 분노하면 변하도록 바꾸게 되고, 브루스 배너 얼굴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몸만 헐크가 된다는 설정 때문에 헐크가 헐크 가면을 쓰는 무리수까지 두지만 결국 인크레더블 헐크는 발행이 중단됩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헐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4년 10월 테일즈 투 어스토니시 60호를 통해 새로운 버전의 헐크로 다시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마틴 굿맨은 판타스틱 4의 성공 이후 만화책 부서의 방향성을 슈퍼히어로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탠에게 다른 슈퍼히어로 작업도 계속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은 만화책을 보는 10대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것을 고려해서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도 현실적인 문제를 겪는 슈퍼히어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는 고아에 똑똑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10대 청소년 히어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탠은 파리 한 마리가 벽에 기어가는 것을 보고는 사람이 곤충처럼 벽에 달라붙는 힘을 가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탠은 이 곤충의 능력을 가진 영웅을 인섹맨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영웅 이름 같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이름이 모스키토맨. 그러다 좀 더 고민한 끝에 떠올린 이름이 바로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스탠은 이 아이디어에 굉장히 만족했고 마틴 굿맨을 찾아가서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마틴 굿맨은 새로운 히어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생활고에 허덕인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거미를 싫어하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라 불러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청소년 히어로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판타스틱 4를 성공시킨 스탠이었지만 사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스파이더맨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스탠은 마틴 굿맨을 찾아가서 당시 폐간 직전이던 만화 잡지 어메이징 판타지에 한번 등장이나 시켜보면서 실험을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허락을 받게 됐고 본격적으로 스파이더맨의 제작이 시작되면서 스탠은 제커비에게 그림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커비가 해석해 그린 스파이더맨은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진 미니 슈퍼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영웅 같았던 그 모습은 스탠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탠은 당시 마블 코믹스에서 만화 작가로 있던 스티브 디코에게 다시 의뢰하게 됩니다. 스티브 디코는 영웅적인 모습은 줄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늘려 새로운 영웅을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1962년 8월 천신만고 끝에 어메이징 판타지 15호를 통해 스파이더맨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스탠과 디코는 어쨌든 스파이더맨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에 만족했고 이후 다른 만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바닥이라 폐간 직전이던 어메이징 판타지가 스파이더맨이 소개된 15호에 이르러서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 가장 빠른 속도로 품절된 만화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주인공 피터 파커는 공부를 잘하는 착한 아이였지만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데이트 신청도 거절당하는 등 그 또래 아이들이 경험해봤을 만한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설정이 어린 독자들로 하여금 피터 파커에게 감정이입하도록 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란 피터 파커는 방사능 거미에 물려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고 얼떨결에 슈퍼히어로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인기에 취해 도둑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고 이는 이후 벤 삼촌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탠은 스파이더맨이 슈퍼파워를 가지긴 했지만 아직 철부지 청소년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려 했으며 슈퍼히어로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스파이더맨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큰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스파이더맨이 발행되고 몇 달 후 판타스틱 4 때와 같이 팬레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굿맨은 스탠을 불러서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스파이더맨 기억하는가? 그거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라며 뻔뻔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발행할 수 있는 만화책 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판매가 부진하던 인크레더블 헐크의 발행을 중단해야만 했고 1963년 3월 스파이더맨의 단행본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호가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마블 스타일의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은 마블 코믹스에서 가장 성공한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한편 하늘을 날아다니며 초인적인 힘을 가진 DC 코믹스의 천하무적 슈퍼히어로 슈퍼맨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스탠은 지금까지의 히어로들과 차원이 다른 신과 같은 존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